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예산 난국을 보통 Historic Budget Impasse, 역사적인 예산 난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한 것이 지난 7월 1일부터인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통과 없이 지금 일리노이주의 살림살이가 근근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1,300만 명, 전국의 5위 주인데 살림살이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 Thanksgiving 할러데이가 지나고 주의회가 가을 회기를 이번 주에 시작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말할 필요도 없이 예산 통과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거버너 브루스 라너와 민주당의 마이클 메리간 의장의 대결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소위 stopgap, 임시 예산, 금년 말에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리노이 주 내의 주립대학들 그리고 수많은 소셜 서비스 기관 등이 예산이 고갈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외상값이 130억 달러까지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주의 정쟁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예산 교착 상태의 원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이 역사적인 예산 교착 상태 쉽게 해결될 기미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회 가을 회기가 시작이 됐지만 양측이 별로 정치적인 접근의 조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브루스 라너가 어제 회의를 열었지만 마이클 메리간 하원 의장이 참석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무산된 바로 1시간 후에 주 공화당이 마이클 메리간과 민주당에 대한 웹사이트 공격을 심각하게 즉각 폈습니다. 다음 회의의 일정도 현재는 잡힌 것이 없고 대화의 연골고리 자체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브루스 라너가 자동 투표인 등록안을 비토를 했는데 민주당 의회가 어제 이것을 무효화하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슈퍼 머저리티 3분의 2선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회기 시작부터 일리노이 주 정치권의 대결은 더 심화되고 있고 주 임시 예산은 금년 말에 끝나게 돼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 부재의 악영향이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이 시작이 되면은 2018년 선거 준비가 또 시작이 됩니다. 지금 거버너 브루스 라너가 아마 재선을 꿈꾸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일리노이 주는 예산 통과도 없는 상태에서 다음 선거전 모드로 돌입할 것이 가능하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일반 소시민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지사와 민주당 의회와의 정견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브루스 라너 주지사가 사실은 정치 초년생인데 당선된 직후에 무려 44개의 개혁안을 의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수포로 들어갔고 지금 겨우 5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근로자의 혜택 삭감, 의원들의 임기 제한 이런 것들인데 민주당이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의제들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스킬의 문제입니다. 기술이 없다는 것이죠. 브루스 라너가 민주당 다수의 의회와 대결 국면을 지금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감정 싸움으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너 주지사가 자신의 개인 돈을 풀어서 방송 광고를 사서 마구잡이로 민주당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기술이 전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협을 하자면서 면전에 펀치를 날린다면 애들도 등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도 감정에 치우친 양 진영이 대대적인 선거 광고전을 벌이면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스테이트 보조를 받는 대학들이
줄줄이 크게 그 예산이 고갈되고 있고 수많은 소셜 서비스 기관들이 예산이 아주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극빈자들, 노약자들, 장애자들 이런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들이 현재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가버너 측에서는 최근에 나는 좀 신축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보 못할 의제가 5가지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째, 근로자 상해 보상에 대해서 상한선을 둔다는 겁니다. 지나친 보상금들을 삭감을 해서 약 5억 달러를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런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너는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상해를 당했다 할 때 그 증명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다. 자칫하면은 상해를 당한 근로자가 복지 혜택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 전략도 할 수 없다.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동산세 동결입니다. 납세자들에게는 당연히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각 타운이라든가 학교, 도서관 이런 쪽에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가버너의 지로는 타운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해라,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지출을 줄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니터 같은 것은 외부에서 서비스를 받아라 그런 그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노조 쪽에서는 노조에 대한 권리 침해다 또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개혁안입니다. 교육 예산은 각 지역에서 자체 해결해라 그런 얘기인데 반론이 있습니다. 지역의 빈부 차이에 따라서 교육 예산이 크게 불공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학생 하나당 2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지만 빈천에서는 가난하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세금이 작으니까 1인당 7천 달러도 쓸 수 없다. 굉장히 불균형이 초래된다. 그런 반론입니다. 또 가버너는 주 예산분에 대해서 바우처를 발행하자. 그래서 사립학교에 가려면 가라. 그런 얘기인데 반론이 있습니다. 공립학교를 폐쇄하자는 생각이냐.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리노이 은퇴 공무원 연금 부족분입니다. 지금 1,300억 달러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개혁하라, 제한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 헌법이 이미 계약된 은퇴연금에 대해서는 don't touch,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판결을 이미 대법원이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term limit입니다. 의회가 장기 집권을 하니까 부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메리건 하원 의장은 1983년도부터 주의회 의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제한해서 대통령이 2번이면 끝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부패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지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회에서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결정할 일이고 이것은 가버너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런 반론을 또 펴고 있습니다. 브루스 라너가 5개의 개혁안을 필수적으로 내세우고 여기에는 타협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 의회 쪽에서는 가버너의 의제에는 중산층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이런 쪽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노조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반론이고 예산과 무관한 사항들 가령 의원의 임기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논의를 하자. 우선 예산안부터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버너 쪽에서는 일괄 타결하자.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전 기금 주 공화당이 3천만 달러를 거두어서 선거 전에 썼는데 이 중에서 2,100만 달러가 브루스 라너 주지사의 개인 주머니 돈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는 부자인 모양입니다. 그래도 현재 주 하원 구성은 전체 118석 중에서 민주당이 71석, 공화당이 47석. 그래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의 정쟁은 현재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 큰 주의 주 예산은 실정이 되어 있고 반년이 지나고 있고 이 통해 납세자들만 지금 인질로 잡힌 꼴이 되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밋 롬니 주지사가 어제 뉴욕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트럼프는 보좌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롬니를 국무장관에 등용할 생각입니다. 어제 회동에는 당초에 부인들도 함께 하기로 했지만 라인 프리비스 새 비서실장만 동참했습니다. 트럼프가 국기 소각 및 훼손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기 훼손 행위도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오펙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줄일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일 재고가 넘쳐나고 오일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유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산유국 전체 산유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는 감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 냉전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노르웨이와 러시아 국경에서 현재 겨울 기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탱크와 전투기 등 중화기가 동원됐습니다. 새해부터는 약 300여 명의 해병이 노르웨이에 주둔하게 됩니다. 테네시의 산불 피해가 큽니다. 산불이 지난 3일 동안 약 15,000에이커를 불태웠습니다. 약 250여 개 빌딩이 소실됐고 인근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사 켈로그가 극우 뉴스 매체인 브레이트바르트 뉴스로부터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이 극우 매체의 대표는 스티브 배넌, 트럼프가 등용한 화이트하우스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일리노이 주의회의 가을 회기가 시작됐지만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주 예산 난국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브루스 라너 주지사가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합을 주선했지만 마이클 메디건 하원 의장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에반스턴 경찰관 2명이 자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던 흑인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이유는 그가 이름과 생년월일 질문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2명의 백인 경찰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흑인 10대를 사살한 시카고 경찰이 피해 가족으로부터 제소를 당했습니다. 이 경찰은 지난주 피살자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어서 쏘았다고 진술했지만 총기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3년 전에도 동일한 성격의 사건에 연루됐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44도, 내일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42도,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금요일의 최고는 40도, 토요일은 38도입니다. 주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38도입니다.